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평범한 주부였고, 저와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아들은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아내는 아들이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부에 큰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수학이 아들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그동안 여러 수학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며 적합한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찾기 위해 아내는 부모들 사이에서 평판이 높은 학원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고 학원 원장과 상담하면서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벌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소통이 잘 되는지, 성적을 향상시킨 경험이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마침내 서울대 S대를 졸업한 수학 선생님을 어렵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인상을 주었고, 설명하는 태도에서도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그가 아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아내는 선생님과의 첫 상담 후 열정적으로 수업 일정을 조율하고 과외비를 협의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오고 나서부터 아들의 수학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매 수업마다 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고,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어려워했던 문제들도 이제는 스스로 풀어내는 모습을 보이며 매번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그 변화는 학교 선생님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수학 시간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자신 있게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성적이 오르는 걸 확인한 아내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성적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아내는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가 아들의 약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완해 줬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외 선생님 덕분에 아들의 목표였던 의대 입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집안에는 어느새 희망과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과외 선생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중에도 아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흥미로운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고 수업 후에는 아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추가로 시간을 내어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선생님의 배려와 열정 덕분에 수학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죠. 모임 자리나 커피숍에서 아이들 교육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내의 아들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특히 그 S대 출신 수학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동네 카페에서 다른 엄마들과 만나고 있을 때 몇몇 엄마들이 다가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과외 선생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도 수학 성적이 잘 안 오르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다른 엄마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입을 모았습니다. 네, 저도 부탁드릴게요. 도대체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잘 가르치신다면서요?
아내는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높을 줄은 몰랐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렵게 구한 선생님인데 정말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들은 선생님의 연락처나 소개를 부탁하며 아내의 주변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선생님은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며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아내는 과외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선뜻 모두에게 소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워낙 구하기 어려운 분이었고 아들의 수업도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고민 끝에 정말 친하게 지내는 엄마들 3명에게만 조심스럽게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는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새 엄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그들은 차를 마시며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자녀들 교육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사실 너희들한테만 말해주려고 했어. 아내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 정말 좋더라. 우리 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고 성적도 꽤 올랐어. 새 엄마의 눈빛이 반짝이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 오른 거였구나. 한 엄마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모두에게 소개해드리긴 어렵고 너희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해.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응? 새 엄마는 기대감에 찬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진짜. 너 아니었으면 우리 어디서 그런 선생님을 구했겠어. 또 다른 엄마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내는 새 엄마들에게 선생님의 연락처를 조심스럽게 건네주며 나중에 다시 만날 기약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만의 작은 비밀처럼 공유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평소처럼 과외 선생님과 함께 수학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문제풀이를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리자 잠시 양해를 구하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은 거실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말했던 투자 말이야. 아는 동생한테 추천했는데 정말 큰 수익이 났어. 나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고. 요즘 이게 잘 풀리는 것 같아. 아내는 우연히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투자와 큰 수익에 대한 이야기라니 그동안 과외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만 집중한다고 생각했던 아내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선생님은 통화 중에도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응, 맞아. 나도 깜짝 놀랐어. 동생도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생기면 알려줄게.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는 선생님이 수업 중에 무슨 통화를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별다른 내색 없이 준비하던 간식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내는 준비해둔 차를 선생님에게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아까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요. 혹시 투자 관련된 이야기였나요? 큰 수익이 났다고 하셔서요. 아내의 질문에 선생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아는 동생에게 추천한 투자였는데 운이 좋게도 큰 수익을 얻었어요. 아내는 선생님의 반응을 보며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도 요즘 저축만 하고 있는데 조금씩 투자해 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하신 투자 방법에 대해 조금만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흔쾌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투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위험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제가 직접 해보면서 검증한 것들이라서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친절한 태도에 아내는 안도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부담 없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내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선생님이 투자에 대해서도 믿음직스러운 조언을 해줄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내는 과외 선생님이 알려준 투자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용기를 내어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지만 선생님이 세심하게 설명해 준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투자한 금액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 상승으로 시작해 조금씩 더 오르더니 어느 순간부터 가파르게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매일 확인하는 계좌의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마침내 1억 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고 잠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이야. 그녀는 손을 떨며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1억 원이 맞았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한 지 몇 달 만에 2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선생님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신 걸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안도하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선생님의 조언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고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는 과외 선생님 덕분에 큰 수익을 얻은 경험을 하면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투자 이야기를 그동안 과외 선생님을 함께 추천해준 친한 새 엄마들에게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 엄마는 수학 실력을 향상시킨 선생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짧은 시간에 2배가 됐다고? 한 엄마가 놀란 얼굴로 묻자 다른 엄마들도 눈을 반짝이며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그 선생님한테 우리 애 수학 배우고 있잖아. 투자도 그렇게 잘하신다고? 진짜 나도 꼭 해야겠어. 아내가 투자 과정과 선생님이 했던 조언을 설명하자 새 엄마는 마치 작은 모임이라도 열린 것처럼 너도 나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 한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리며 투자할 금액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엄마도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애들 수학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투자는 얼마나 잘하시겠어? 나도 당장 할래. 지금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될까? 순식간의 상황은 서로 투자 방법과 금액을 논의하는 작은 투자 모임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새 엄마는 각자 준비할 수 있는 돈과 투자 시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들뜬 표정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 같이 하면 더 재밌겠네. 선생님한테 한 번에 다 같이 문의해 볼까? 그러면 우리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들은 하나같이 너도 나도 선생님의 투자 조언을 받겠다고 나서며 선생님에게 연락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선생님의 수학 교육과 투자 조언이 모두 믿음직스러운 성공의 비결로 여겨지고 있었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선생님의 투자 조언을 통해 얻은 수익을 현실화하며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신뢰는 이제 무한정으로 커져서 선생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후 아내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선생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아내를 유혹하듯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기회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해야 해요. 아내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알려준 투자들은 모두 큰 수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나 더 큰 기회가 있을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선생님은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기회를 잡으면 5억 원을 투자해서 10배, 아니 그 이상도 노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놓치죠. 하지만 제가 직접 관리해서 확실한 수익을 내줄 수 있어요. 이건 거의 확실한 투자예요. 아내는 선생님의 말에 빠져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배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5억을 맡기시면 제가 모든 걸 관리할 겁니다. 몇 개월 안에 50억 이상으로 불릴 수 있어요. 선생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다만 아시다시피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둘만 알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내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선생님 덕분에 큰 수익을 얻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진지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고 그가 제안한 대로 5억 원을 맡기는 것이 정말 큰 기회를 잡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선생님의 제안을 듣고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덕분에 많은 수익을 얻었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당장 마련할 수 없었기에 아내는 몰래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한 친구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며 급히 돈을 빌렸습니다. 잠깐만 도와줘. 곧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있어. 몇 달 안에 돌려줄게. 아내는 그렇게 친구들을 설득했고 급한 마음에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사채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대출도 최대 한도로 받아 어렵게 5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돈을 손에 쥐고 아내는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처럼 친절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그는 아내의 결정을 칭찬하며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이제 곧 멋진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그 후 며칠이 지나고 아내는 선생님에게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지에 답장이 늦더니 나중에는 아예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주 수업하던 카페와 학원에도 가보았지만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을 보신 적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연락도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선생님이 사라졌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멍해졌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빚을 지고 대출을 받고 어렵게 모은 돈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기약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선생님이 사라진 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큰 돈을 맡겼는데 그가 자취를 감추고 나니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과외 선생님에게 수학을 배우던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들 중 누군가는 선생님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카페에 모인 엄마들은 아내의 요청을 받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며 돈을 맡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돈을 어렵게 마련해 드렸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 선생님에 대해 무슨 소식 들은 거 없나요? 그 말을 듣자 한 엄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선생님이 추천해준 투자라 믿고 큰 돈을 맡겼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또 다른 엄마도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다가 이번에 기회가 크다고 해서 큰 돈을 맡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우리 모두 속은 것 같아요. 엄마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각자 사정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돈을 맡기지 않았을 텐데. 한 엄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금세 무겁게 가라앉았고 엄마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해했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진 선생님, 그리고 그가 가져간 돈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 악몽 같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피해를 호소하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했고 속았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결국 S대학교에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선생님의 이름을 대며 그의 주소를 물었습니다. 몇 가지 절차를 거친 후 담당자는 기록을 확인하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주소라고 알려진 곳을 찾아갔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한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준 씨 댁이 맞나요? 제가 아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그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제 이름이 맞긴 한데 제가 찾으시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군요. 저는 순간 당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같은 과에 동명이인이 있었나요? 제가 찾는 분은 S대를 졸업한 분이거든요. 최근에 과외도 하시고 투자에 대해 얘기하신 분인데요. 그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 학과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으로 학교 다니면서 다른 동명이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학교 졸업자라 믿었던 그 선생님, 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허구였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같이 사기를 당한 엄마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모두들 표정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 아닌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우리는 접수 창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투자 기회를 제안했고 큰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고요.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겪은 상황을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는 아이들의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다가왔고 투자에 대해 신뢰를 쌓은 후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가 사라지면서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S대 졸업자라고 해서 믿었는데 직접 찾아가 보니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덧붙이며 말하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각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돈을 빌려서 투자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속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한 엄마는 울먹이며 이야기했고 다른 엄마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우리 모두의 진술을 차근차근 듣고 피해 금액과 사건의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했습니다. 사기범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만났던 장소나 다른 단서가 있으면 모두 말씀해 주세요.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지만 사실 그동안 선생님이라 믿었던 사람의 진짜 신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사기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진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내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의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었고 돈을 돌려받을 기약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고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해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무엇인가를 말하려다 한숨을 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내는 그제야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그 과외 선생님, 내가 당신 몰래 돈을 빌려서 그에게 투자했어요. 처음엔 조금만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가 계속 큰 수익을 약속하면서 설득했어요.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5억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가 사라졌어요. 나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내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5억을 대출까지 받아서. 그걸 다 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아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이 투자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처음엔 수익도 났고 그래서 더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나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돈은 다 없어진 거야?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빌리고 투자할 수 있지?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무너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신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그 큰 돈을 메꿀 방법도 없고 대출금 상환도 막막해요.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마주한 경제적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후 저는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압박이 다가왔고 결국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모아온 적금과 연금을 해지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수년 동안 조금씩 불려온 적금과 연금을 모두 정리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시간과 노력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돈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노후를 대비해 준비해둔 것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해지한 적금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다시 대출 잡는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집을 지키고 싶다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손은 떨렸고 은행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넘기며 몇 가지 추가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할 때마다 그저 한 자루의 펜이 인생의 모든 무게를 지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더 이상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었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내 옆에서 한없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녀를 위로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저 우리가 다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포기하며 버텨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아내에게 선생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급히 경찰서로 향했고
같이 사기를 당한 엄마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경찰서로 들어서면서 엄마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담당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그 사라졌던 과외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믿음직스럽고 친절한 선생님이 아닌 사기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름과 다릅니다. 모든 신상 정보와 학력, 경력까지 모두 위조된 것이었어요. 사실 그는 S대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습니다. 수학을 잘했던 이유는 대학에 여러 번 도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수능 준비를 했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들은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입학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수학 실력은 뛰어났지만 대학에 입학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학 과외를 하면서 신뢰를 쌓고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사실은 모든 것을 속이고 있었고 심지어 학력까지도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배신감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관은 사기꾼의 수법에 대해 더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학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능숙했습니다.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은 뒤 투자라는 미끼를 던져 돈을 빼돌린 겁니다. 아내와 엄마들은 선생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서 그동안의 일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그가 보여준 친절과 신뢰 역시 그저 돈을 노린 위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기꾼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고 사기꾼의 행적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투자한 돈을 모두 도박과 유흥에 탕진해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액의 돈이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도박 빚으로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기꾼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명령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이미 모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우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나서며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같이 사기를 당한 엄마들도 하나둘 조용히 흩어졌고 모두가 깊은 허탈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와 걸음을 옮기던 중 아내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적금과 연금, 집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피해 복구는커녕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주치는 풍경들은 변함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 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사기꾼은 감옥에 갔지만 남겨진 우리에게는 고통과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이 끝난 후 저의 마음속에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동안의 고생이 허무해진 듯한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평생 저와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내조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던 그녀가 그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부모의 갈등과 이혼이 그의 앞길에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비록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아들의 엄마이기도 했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 번만 더 아내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이미 충분히 큰 대가를 치렀고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제가 아내에게 단호히 말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은 저는 아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